여러분, 얼마 전에 제게 거실 소파의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1년 전에 사진을 통해 말씀드린 것은 들어오는 현관을 마주보고 소파를 두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현관을 등지고 소파를 두라고 하느냐고,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 말입니다. 네, 어느 분은 제게 사진을 보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곳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동양학은 변화의 학문입니다. 어느 것도 절대적인 법칙은 없는 법이죠. 먼저 예전에 말씀드렸던 소파의 방향과 며칠 전 말씀드렸던 소파의 방향이 왜 다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말씀드렸던 사진은 이 집의 사진입니다. 혹시 이 두 사진이 뭐가 틀린지 느껴지시는 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평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파를 집에 두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개방감을 줄 수 있느냐, 또 얼마나 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두느냐, 그것입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은 최소한 40평대 이상의 사진이고 또 넓은 거실 공간을 가진 곳들이죠. 하지만 뒤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20평대의 사진이고 또 좁은 거실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 넓은 거실 공간을 가진 곳에서 소파를 입구와 등지게 붙여둔다면 그곳은 아주 썰렁한 거실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만일 후자와 같이 좁은 거실 공간을 가진 집에서 소파를 거실과 마주보게 둘 경우는 이 소파로 인해 거실이 아주 좁게 느껴질 것이고 또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두어도 답답함이나 개방감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두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현관 안이 아주 좁은 집에서 현관 안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또 현관이 아주 넓은 집에서 현관에 무엇이든 꼭 두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간혹 한 번씩 보시게 되면 절대 풍수의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을 통해 풍수를 보시게 되면 마치 한 가지가 전부인 양 여기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풍수는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든 원리나 이치를 모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집의 앞이 높다면 무조건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은 무조건 평탄한 곳에 지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은 평탄하지만 그 집의 땅의 형태가 전후면이 높은 곳이 있고 또 좌우측이 높은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집 앞에 나오셔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아주 쉽게 앞쪽이 높은지 뒤쪽이 높은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전면이 높은 곳, 이런 곳에서는 부가 쌓일 수 없고 또 온갖 풍파가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풍수에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은 무조건 내려다볼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올려다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에 그러한 것이며, 그리고 이런 곳에 산다면 무조건 현관이 가장 중요한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라도의 한 유명한 고택이 이런 형상이라 대문을 땅을 도두어 높게 지었고 또 대문을 측면으로 지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 이런 곳은 무조건 실내에 화초를 길러야 하는 거예요. 이곳은 유독 기가 강하고 또 생기가 약한 곳이라 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집에 생기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화초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집에 미니 화분이라도 많이 두세요. 네, 그리하면 절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에 뒤가 높다면 무조건 이것은 없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런 형상을 가장 좋은 터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명당형인 포란형이 바로 이런 형상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집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큰 재물적인 풍요로움이 생길 것이고 또 여러분의 집은 화목과 번영이 생기는 가정일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도 이런 형상은 거의 모든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한남동, 성북동, 유엔빌리지 근처이겠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절대 길을 흐트러뜨리는 무엇이라도 집에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여 가능한 집을 넓게 쓰시고 정말 웬만하면 거실 창가 근처에는 무엇이라도 두지 않는 습관 꼭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집에 좌측이 높다면 거실에 무조건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좌측이 높다면 장자가 절맥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여 현대의 고택들 중 어느 곳도 좌측을 산을 끼고 지어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집 창가에 서서 여러분의 집을 기준으로 좌우측 중 어느 쪽이 높은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곳은 전형적인 단절형이라 목기가 가도록 집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목기가 약하면 성장이 없고 시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이 이러시다면 절대 집안에 흰색이 너무 많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그림을 한 점 걸어도 식물의 그림, 그리고 푸른색이 많이 보이는 꽃이나 나무의 그림을 거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집안의 가구도 원목 스타일로 또 목재 스타일로 두시도록 하세요. 네, 정원이 있다면 무조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는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니 이것 하나는 꼭 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집안 동쪽은 항상 더러움이 없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두지 않으시거나 가능한 목재로 된 무엇인가를 두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집에 우측이 높다면 무조건 집안에 그림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형국을 풍수에서는 자식이 명예를 얻는다, 또 후손이 번창하고 부유롭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여 그 기운을 더 강하게 하는 그림이나 좋은 글씨가 집안에 있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꼭 이것 한 가지는 하십시오. 항상 집을 정갈하게 깨끗이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그 기운이 사라지지 않으며 여러분의 후손들이나 자식들이 자신의 의지를 다 실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좁은 방에서는 항상 창가를 신경 써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방이 좁다면 무조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창가를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웬만해서는 창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창의 커튼도 거의 대부분 개방해 놓으셔야 하고, 그리고 방 안의 조명도 항상 가능한 밝은 것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트여 있다는 개방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원룸같이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이에요. 네, 뭐든 많이 두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두시는 습관 가지세요. 그래야 그 집의 기운은 좋아지고 또 강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본입니다. 좁은 거실은 비우시고 넓은 거실은 채우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는 터의 중심을 단단히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집의 중심은 안방이지만 터의 중심은 거실이 되는 거예요. 하여 저는 항상 이 거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풍수의 혈처 중 하나가 바로 거실인 거예요. 여러분, 동양학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중용의 원칙입니다. 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비어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실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거실을 좁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거실을 너무 휑하게 사용하지도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최소한의 부와 행복은 다 누리시게 됩니다. 네, 넓은 집은 거실을 채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좁은 집은 거실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항상 현관에서 들어와 편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